네, 오늘 저희가 벌써 모셨는데요.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각종 해외 독립 영화제에 진출하셨고 각본과 연출 그리고 주연 경력도 있으십니다. 네, 앞으로 한국 독립 영화계를 이끌어 주실 이정표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독립영화계를 이끌 건 아닌데. 예, 거창하게 저희가.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영화를 봤는데 예. 영화가 생각보다 되게 짧으네요. 네, 원래 짧은 짤막한. 영화인가요? 아니면 단편 영화니까요, 원래. 예. 저게 지금 몇 분? 저기 한 15분 정도 되는 영화고요. 뭐 단편 영화들이 대부분 한 5분에서 20분 사이의 영화들을 단편 영화라고 하고요. 그 짧은 순간에 딱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어떤 연출자의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잠깐만 이거 듣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알아맞혀 보자.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네. 저는 제목이 열정에 찬 사람들이잖아요. 열정 가득한 열정 이들. 가득한 사람들, 열정 가득한 이들. 제가 만든 영화는 아니고요. 예. 너무 양쪽에서 다 열정만 앞세워서 실질적으로 그 주인공인 몸이 불편한 사람의 의사는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밀고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그 우는 모습이 나는 힘들었다.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주지 않고 열정만 가득 찼던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 야, 그럴듯하다. 저는 이정표 씨께서 직접 연기하셨던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다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그러니까 결국 그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가요? 또 제가 연출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연기할 때 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장애 우에 저희 결정적인 순간에 네, 치킨이 배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 들어오시고 와, 저희 고품격 리얼 토크쇼. 네. 치킨도 감사합니다, 시켜먹는. 저희는 이런 방송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와. 네. 그냥 뭐 냄새가 정말 솔솔 올라오는데 저희 중요한 얘기 듣는 순간. 그렇죠, 감독님 조금만. 네. 야, 진짜 맛있겠다. 네. 저희 혹시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아, 예, 먹었습니다. 싸셨어요? 그래도 많이 드세요.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일단 뜯어서 엄마 양념 소스까지. 저희가 무 있습니다. 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가 소스. 이거 어디 비춰지는 거죠 지금? 여기인가요? 여기 소스. 와. 상호는 저희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런 방송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가까우세요. 얘기는 젓가락이. 네.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요? 듣고 와서 예. 편한 방송입니다. 막장할 줄 알고 있어요. 예, 저희 이런 걸로 되는데 일단 영화 제목 물어보시네요. 열정 가득한 이들. 열정 가득한 이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열정 근데 가득한 이들. 네, 시청자분께서 우리 네. 이정표 감독님을 잘 모르실 거예요. 좀 소개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딱히 소개할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성대 영화과에서 영화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스텝 일을 하다가 이제 독립 영화도 하고 네. 스텝 일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장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감독님이 되셔서 장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예, 거예요? 예. 오. 저는 궁금한 게 예. TV에서 보면 밤 11시, 12시에 독립영화 스페셜 이런 식으로 몇 편씩 하잖아요. 예. 근데 항상 그걸 보면 독립영화? 도대체 독립영화가 뭘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되게 큰 주제의 네.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다뤄지는 주제의 질문인데 그냥 네.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상업적인 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영화들을 대부분 네. 독립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상업적인 자본이 들어오면 그 상업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위주로 이제 영화들을 만들잖아요. 네, 그쵸. 극장에 의도를 걸기 집어넣어야 위해. 되는구나. 예. 그렇지. 근데 이제 독립영화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연출자가 스스로 제작까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기의 어떤 자기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화들을 길게 짧게 뭐 다 상관없이 통틀어서 다 독립영화라고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 외부의 압력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예. 그렇죠. 그럼 저희가 지금 감독님이라고 칭해드리는 게 맞나요?
뭐 편하게 보셔도 돼요. 마음대로. 네. 네. 일단 뭐 영화를 연출도 하셨고 또 한 번 하신 바가 있으니까 예, 예. 호칭은 저희 감독으로 계속 가고요. 예. 그러면 왜 영화를 이렇게 뭐 이렇게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진로를 아, 네. 영화요? 네. 그냥 대학에 그냥 그렇게 가서 가게 돼서 아니요. 저는 그 전부터 대학을 가게 된 계기가 네, 이제 네, 네. 영화를 하고 싶어서 대학을 네. 갔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영화를 하기 전에는 이제 사회 일을 했었고요. 네. 사회 일을 하다가 이제 구디런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아세요? 외국 영화. 예. 예, 외국 영화죠. 예. 근데 아무도 안 드시니까. 맷 데이먼 나오고 예. 맷 데이먼. 예. 네. 그 여성 매력적으로 나오시잖아요. 여성이 아니고 네. 남자잖아요, 맷 데이먼.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여성 배우 나오잖아요. 네.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이제 어떤 새로운 네. 시각을 가지게 된 거죠, 영화에 대한. 아.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팍 온 근데 거예요. 배우를 꿈꾸시기보다 감독, 연출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생각을 해보셨던 거예요 그때? 아니, 저는 배우는 꿈꾼 적이 별로 없고요. 아, 근데 저 배우- 영화는, 이 영화는 이제 제 아는 후배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하는데 이제 독립영화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죠. 그때 제가 영화를 찍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참에 좀 그 역을 잘 예.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배역 자체가 독립영화 감독이었으니까. 예. 저는 그 저기 저 폭력씬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막 그- 갈등이 고조되는 듯한 느낌. 각도원 씨. 네. 네, 각도원 씨. 음. 저게 각도원 씨의 첫 작품이에요. 영화 첫 작품. 아예 첫 작품이에요? 아예? 그 생작? 전에는 네. 그 전에는 예, 목이 좀 말라서 네, 자연스럽게 그 가는 전에는 거니까. 예. 이 네. 각도원 씨가 이제 어. 연극을 하시다가 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막 보다가 어떻게 이제 영화에 출연하게 됐는데 이제 네. 그게 저 단편 영화죠. 아. 제가 그때 이제 도원이 형을 처음 봤죠, 촬영장에서. 어. 그만. 아, 너무 맛있어. 저희는 지금 네 영화 그 독립 영화계 유망주 네 모시고 저희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먹고. 주세요, 감독님. 예, 그래서요. 이걸 먹방이 어려운 거구나.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먹을 거 앞에서 이성을 잃지 독립 말자. 영화계는 하는데. 아니고요. 영화계를 이끄실. 네. 이끌지 않을 거라니까 자꾸 이끌려고 해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냥 또 조용히 그래? 따라갈게요. 네, 따라가실. 네. 그러면 대학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처음에 이제 영화에 그 발을 들여놓게 된 건 어떤 포지션으로 발을 들여놓으셨나요? 처음부터 감독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연출부요. 연출부를 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이제 요즘은 이제 연출자가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공부했고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예.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화판이라고 막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영화판이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예. 그 직접 해보신 뭐 이렇게 경험이랄까 뭐 이런 건 어때요? 뭐 어떤 부분은 어렵다고 하시는 건지 그건 이제 생계적인 어떤 그런 거 예.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예술가는 다 가난하다라는 것도. 그 편견이 있어서. 그죠. 아무래도 이제 뭔가 입봉을 하거나 네. 이제 메인 포지션으로 가기 전까지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입봉. 예. 뭐 촬영이든 네. 뭐 배우든 감독이든 전부 다 되게 이제 최저 예산을 받고 이제 그렇죠. 돈을 잘 못 버니까 이제 그게 좀 힘들죠. 음. 영화계 내부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뭐 계약서 작성 뭐 이런 것도 막 추진하고 하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실제로 보통 그럼 연출부다 이러면은 이게 그게 말단인가요? 이제 다 이제 그 어떤 그레이드 단계가 있어요. 연출부 막내, 그쵸, 뭐 막내부터. 세컨, 퍼스트, 뭐 오. 스크립터, 촬영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그네들의 수입이 그닥 크지 않죠. 어느 정도 여쭤봐도 될까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인데 네. 아무튼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작아요. 예. 100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월배? 그죠 이제 그 월급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안 되는 경우 많죠. 연봉으로 좀 따져볼까요? 그러면 연봉으로? 아무튼 이제 제가 남들 통장을 다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고요. 예.
그럼 연출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 뭐 연출이라고 그러면은 예, 연출부는 아니 그러니까 그 영화 감독이 이제 시키는 일들이 이제 연출 관련된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일이죠? 네. 저 배우한테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의견을 듣고 뭐 준비해야 되는 소품팀에 연락을 해라. 아니면 조명팀에게 뭐 나의 이번에 어떤 그림은 이렇게 갈 거니까 뭐 이런 조명을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해라. 예. 한마디로 잔심부름을 하는. 아니 이거 비서실이네. 아니 이제 그건 비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제 네. 그 프로덕션 단계 이전에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서로 다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회의를 같이 하고 뭐 의견을 내고 뭐 시나리오에 어떤 참가도 하고 아주 많은 일들을 하죠. 예. 비서진이네요, 비서진. 비서진은 아니고 조력자로 합시다. 조력자네요. 조력자. 조력자끼리 그러면- 우리 한잔 예. 하시고. 예, 한잔 할까요? 네, 저도 지금 콜라 한 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네.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콜라? 있어요. 저희가 뭐 사전에 아는 분을 섭외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맛있네요.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뵌 이정표 감독님입니다. 영화로 먼저 처음 만나뵀는데, 진짜 배우를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떨리네요. 그래도 영화 일을 하시면서 분명히 그렇게 힘든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많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가장 좋은 일이라면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영화 자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네. 보통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지 말란 말은 있잖아요. 근데 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면 그럼 더 하려는 영화 너무 없겠죠. 좋죠. 그죠? 네. 대부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상생활에 이렇게 어떤 회사 다 이렇게 네. 막 얽매여 있지 그렇죠. 않으니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전망이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뭐 미래랄까요? 이 영화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뭐 약간 미래가 좀 이렇게 보장되어 있거나 저분도 저 뛰어들 감독이 만한 어떤 그런 게 꿈이었는데 있을까요? PD로 그러니까 바꿨다고. 이회수 선생님 말씀을 빌자면 네. 존버할 생각이 없으면 어,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어. 일단 이쪽으로는 쳐다보시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근데 현장의 아니,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존버할 어떤 그런 의지가 있고 어.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 자기 이제 안에 있는 목소리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강한 욕망이 있으면 영화만한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죠. 그쵸. 그때 그려내니까. 보람을 굉장히 네. 많이 느끼시나 봐요. 예. 그럼 이제 아까 뭐 출연도 하셨는데 본인님께서 연출하신 건 있나요? 예, 제가 줬는데 네. 그게 이제 19금이라고 우리 좋아하는데 19금. 근데 19금은 아니고요. 그 네. 장면 자체가. 네. 근데 딱 한 커트가 있는데 그 한 컷만 좀 보여달라.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랴부랴. 안타깝네요. 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근데 간단한 내용에 이제 네. 휴가라는 그쵸, 제목이 휴가죠. 휴가라는 휴가. 건데 그러니까 느낌 좋다. 1970년대 네. 이제 군 부대와 읍내 사이에 이제 항상 대부분 식당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죠. 산골에 이제 네. 부대가 있고 네. 읍내가 있고 그 사이에 식당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그렇죠. 식당이 이제 안변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영화의 시작은 그 안변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짜리 청년이 군 입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안변 식당에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어. 군부대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창희라는 작부도 아닌 것이 뭐- 그 식당에서 일하는 예. 알바생. 예. 아, 예. 근데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돼요. 그 식당에서 살고 있는. 시작은 다 남녀의 만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이등병인데 고향이 없어요. 이제 그때는 대부분 다 이제 전쟁 고아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휴가를 막상 나왔는데 갈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변 식당에서 머물면서 그 창이라는 이 작부를 만나서 하룻밤에 어떤 그런 풋사랑을 따뜻한 정을 나누는 거죠. 국밥을 얻어먹고 겨울에 눈을 치워주고 네.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 따뜻한 정 때문에 영화가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밤에 따뜻한 나눈 정, 따뜻한 한잔물 정. 때문에 네. 차가운 정도 아니고 정말 따뜻한 정인데 매정하십니다. 이 영상을 제작진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시죠?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희가 누가 부랴부랴 막 이러는 소리에 네. 깨서 일어났는데 네. 이
군인 애가 막 새벽부터 군 아빠를 오. 묶더니 어디를 막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이 아니면 진짜 못 가볼 것 같아서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뭐 어디냐니까 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응? 누나 손을 잡고 내려왔는데 네. 거기서 내가 누나가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움직이면서 움직여가지고 내 누나를 잃어버렸다고. 거기 한번 꼭 거기 가보고 가고 싶다고. 싶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반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자기 이제 항상 그 손가락이 끼워져 있던 반지를 그 작부한테 주고 창에게, 갔는데 오. 이틀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가 어. 그 누나 어디 갔냐니까 창희 작부 어디 갔냐니까 네. 너한테 정을 되게 많이 줬나 보더라고. 너 가고 나서 막 맨날 술 처먹고 막 미친년처럼 그러더니 농약을 먹고 죽었다고. 아. 그러면서 너한테 이걸 꼭 전해주더라면서 그 은가락지랑 그때 이제 그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발급이 됐는데 네. 원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아. 본적 말고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 사람들은 이 북한 주소를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원적인데 그 원적에 이제 뭐 함경남도 어디라고 그렇죠. 이거를 네. 주민등록증이랑 반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애는 이걸 나한테 왜 줬을까 뭐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서 쫄래쫄래 이제 다시 부대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 그 아까 이제 어쨌든 연출자는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화를 왜 만드신 겁니까? 무슨 내용일까? 그 영화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네. 되게 오랜 시간의 그리움이 네.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예. 근데 이제 그 전쟁 중에 어떤 아주 혼란의 어떤 사회 속에서 한 개인들이 가진 어떤 그 아픔이 풀 수 없는 그 아픔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비극 아니면 진실. 저는 그 둘이 이제 온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나도 이제 자기가 그 누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감정이입을 서로. 근데 그 동생은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은 거지. 그런 이제 하룻밤 풋사랑에 대한 어떤 이런 느낌. 그리고 걔한테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직접 보고 싶어요. 지금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면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볼 수 없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창희가 볼수 있는데. 군인 그 사람이죠? 20살. 예. 그러면 그 혹시 촬영 중에 뭐 일어났던 에피소드랄지 뭐 이런 건 혹시 있을까요? 분명 많을 텐데, 그쵸? 네. 엄청나죠. 네, 엄청 그 중에 쇼킹한 거나? 네. 진짜 일단 저거를 찍을 때는 열정 가득한 이들을 찍을 때는 저 장애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오창경 씨라고 이 영화 배우신데 단역에 많이 출연하신 배우신데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너무 잘하셨어. 저희가 이제 막 찍다가 이제 그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창경이 이제 감정이 풀릴까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애우처럼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이제 솔직히 장애우가 아니니까 혼자 놔둬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자 볼일을 보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어떤 그냥 지나가는 심리 보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그 애매한 상황인데 근데 그 형도 좀 아니라고 이렇게 못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계속 있으니까 연기하기도 뭐하고 이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근데 그 분이 또 언제든지 자기 여기 있을 거니까 필요한 거 쓰면 말씀하시고 우리 사이에 그 따뜻한 우리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주시네요. 또 그거 말고 본인 영화 하셨을 때는 저 영화 했을 때는 이제 그 강원도 산골에서 촬영을 했고요. 강원도 어디죠? 정선이라고. 정선. 네. 진짜 완전 제가 이제 첫 작품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찍은 첫 작품이 이제 제 아버지하고 어떤 한 노인 배우가 나오는 역할이었는데 네. 그분을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노인 배우를 캐스팅할 수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쉽지가 주위에 않죠. 노인 배우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시내 21을 항상 받아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제 방에 시내 21의 표지 모델이 명계남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명예남 아저씨. 근데 딱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계남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명계남 선생님이 이스트 필름 대표셨는데 뭐 오아시스하고 뭐 같은 그러실 때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차여차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누구고 20살 때. 20살은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아무튼 1학년 때 당당하게 혹시 전화를 출연을 걸었어? 해주실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일단 시나리오를 보내봐라.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매일 보내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이라도 하지 막 이렇게 섭섭해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한 열흘인가 더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서울로 일단 올라와. 제때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와 봐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그럼 며칠을 내주면 되냐고. 오, 야. 네. 야. 아 근데 뭐 돈 같은 것도 뭐 제시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죠. 그쵸, 당연히 당연히. 뭐 그런 그냥 뭐 재능 기부. 예. 맞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주 8회를 얘기를 했거든요. 8회. 주 8회요? 네. 아니 이제 8회 주말마다 8회. 그게 이제 어. 경마장 영화라서 그럼 8주네? 그렇죠. 그러네요. 경마장이 이제 주말밖에 안 하니까 네. 토일 해가지고 한 달이죠. 4주. 이렇게 딱 제가 이제 그 스케줄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명견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자기가 수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장편에서도 자기는 8회 안 나간다고. 8회는 말이 안 되는 자기한테 스케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그거는 단역이었고 이건 주연이라고. 세십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명견 선생님 출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와. 그 휴가에도 명견 선생님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에피소드는 네. 이제 강원도니까 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반 차가 못 왔던 거예요. 근데 오. 명견 선생님이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이제 모두가 저희가 그때 스텝이 한 50명 정도 됐었거든요. 이야, 굉장히 어마어마했네요. 명견 선생님 안 오는 거예요. 장면은 있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전화를 하니까 차가 갈 수가 없대요. 체인을 눈이 써도, 너무 와서요? 아, 오고 있는 상황인데 길이 너무 험해서.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랑 비슷한 체구에 아무나 해가지고 뒷모습 위주로 다 찍으래요. 등만 걸고 다 찍어 놓으래요. 베테랑 명계라 선생님의 네. 저는 임기응변. 그때는 이제 콘티를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오. 콘티 바꾸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는 되게 초짜였으니까. 그쵸, 엄두가 안 예. 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문제 없을까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나중에 가서 앞모습 내가 다 따면 되니까. 예. 그래서 아주 부랴부랴 막. 근데 그렇게 찍었던- 직접 찍으셨어요? 예. 오. 와. 야. 근데 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아, 제가 진짜요? 그때 배웠죠. 그래서 영화는 사기다. 뒷모습 배역 이거 뭐라 그러죠? 배역? 제역? 대역. 뒷모습 배역. 전문 배역이 있었어요. 오. 원래 영화상. 이제 없었는데 이제 그 만들어서 바로 이제 생산해서. 예. 동네 이제 주민 비슷한 체구의 이제 그 어르신을 캐스팅을 네. 해가지고 그래서 잘 선생님 찾으셨네요. 영화에 나온다고 해. 와. 근데 제가 이제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역할이라냐 그래서 군인 역이고 뭔데 이제 다 잘 나올 거라고 카메라 가까이 있으니까 얼굴만 나올 줄도 아신 거예요. 아, 그렇죠. 뭐 있고 막 찍는 거 같고 하니까. 나중에 혼났어요 그분한테. 아, 뭐냐고 이거? 네. 왜 내 뒷모습 네. 못 나냐고요. 그래서 그런 뭐 어. 아, 그 저기 어찌됐건 그 또 50여 명의 뭐 스태프들이 움직이면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쵸, 밥. 난 그게 걱정이네. 그분들도 다 밥은- 생계고. 김밥 싸 들고 다니나? 아니요 그때는 네. 이제 그 현장에서 가까운 식당을 섭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죠. 그 식당하고 네. 이제 저희가 50인분씩 뭐 10번 아니면 20번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통으로 계약을 하고요. 근데 제가 휴가 찍을 때는 거기에 근처 식당이 없었어가지고 그렇지. 산골인데. 네. 네. 그 가정집? 스태프들이 이제 네. 요리 전용 스텝을 또 이제 구했죠. 와. 그래서 이제 되게 이 영화 만능, 작업이 이게 그죠?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죠. 어. 네, 되게 더군다나 이게 대규모로 50여 명 가는데 그러면 잠은요? 잠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민박집 어떤 그런 가정집 이런 데들 섭외를 하죠. 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되게 특수한 경우였고요. 어. 보통 현장에서는 대부분 그 어떤 시스템에 맞게끔 잘 해요. 밥도 잘 주고 알아서 뭐 섭외하는 팀이 있고 뭐 네. 이제 이런가 봐요. 밥차도 있고 편하게. 제작부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영화에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시고 입문하신지는 이게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10년 정도 됐죠. 10년. 그러면 굉장히 많은 배우들도 만나셨고 겪으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쵸.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 뭐 특히 좀 기억에 남는 배우 명계남 선생님. 이정표 씨 손을 거쳐간 배우. 네. 손은 대부분 다 거쳐갔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 날 기억 못할 뿐이에요. 그래요? 제가 이제 아무튼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는 명계남 선생님이죠. 그 제가 어저께 남영동을 보고 왔어요. 근데 네. 너무 아프더라고요. 영화가 네.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님이 그쵸, 이제 그렇죠. 요번에 만드신 영화인데 네.
이제 이게 김근태님 어떤 고문 네, 그걸 네. 닦고 이제 실화를 재구성한 건데, 근데 영화는 너무 아픈데 꼭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연기도 다들 너무 좋았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그냥 들어서는 알잖아요. 누가 네. 이렇게 고문을 당했다더라, 그렇죠, 뭐 네. 이제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됐다더라. 근데 자기의 아픔이 아니면 별로 그게 크게 와닿지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래 있었대, 그랬대 뭐.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한번 좀 더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게 돼요. 저들은 왜 저 시대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진짜 웃긴 인터뷰가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할아버지인데 지금은 네.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네. 그때 무슨 간첩단 사건에 네. 연루가 됐다고 해서 자기는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인데 23살 때 집 앞에서 이제 이게 농사를 지려고 이뭐 쟁기 같은 걸 이렇게 끌고 나왔대요. 네. 근데 갑자기 무슨 검은 차 몇 대가 오더니 훅 잡아가더니 60일 동안 고문을 당했는데 거기 딱 나오니까 간첩단 연락책인가? 네. 이걸로 둔갑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보니까 그 사람은 사돈의 팔촌에 누가 옆집에 살았던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이쪽에서 어찌됐건 만들어내면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 그랬죠.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희생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참 억울한 경우네요. 그런 근데 이제 왜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이게. 그런데 어제 이제 영화를 보니까 그런 그렇더라고요. 영화들을 이제 좀 보니까 사실 이 감독의 마인드랄지 감독이 아까 말씀하셨던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이 소재가 돼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니까 사실 굉장히 사회의 다양한 분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여러 네. 가지 그것도 다 경험이고. 공부를 뭐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특히 자기가 파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네. 그건 경험 아닐까요? 그냥 자기가 살면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에게는 사랑일 수도 있고, 네. 누구에게는 엄청난 어떤 그런 상처일 수도 있고, 뭐 우정일 수도 있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어떤 문화생활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이렇게 어떤 다른 종류의 이야기로 하고 싶게끔 구상이 돼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면 그런 쪽으로 이제 막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뭐 어떤 실제 사건들도 막 보고 관심이 네. 가니까 그렇죠. 그런- 찾게 되는 거죠. 그 남영동 같은 영화도 그 정지영 감독님이 네. 준비하신 지가 한 10년 정도 넘으셨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꼭 이런 어떤 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쵸. 내 주위에 정말 좀 사회가 그랬는데 네. 지금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살아가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뭐 음. 단죄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네.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네, 계속 잊혀져 가고 그냥 다른 것 때문에 또 막 잊혀져 가고. 묻히고. 그러고 보니까 영화가 사실 굉장히 사람의 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네요. 진짜 잘 만든 영화들은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영화들이.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영화 때문에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되고 내가 투신해야 될 어떤 영역을 바꾸게 되고. 그죠. 혹시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 있으세요? 최근에 본 영화는 남영동이 제일 감명 깊었었고요. 네, 그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꿈을 갖게 했던 계기. 예, 그런 그건 이제 영화.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디 런팅? 예, 구디 런팅이라는 네. 영화였고 네. 그 영화는 이제 찾아보면 대부분 아실 한국 거예요. 영화는 없어요? 저는 한국 영화 좋아하는데. 한국 영화? 안타깝게도 한국 영화는 아직 예, 제가 이게 안타깝네요. 그럼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남영동 구디 런팅 남영동. 네, 제가 이거 오늘 꼭 꼭 봐야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꼭 이제 그 제가 작년에요. 이렇게 영화 촬영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네. 겨울인데 이제 그게 뭐라고 얘기할까? 영화 나온 거 뭐지? 어떤 거요? 그 이따 떴던 치고. 거 있잖아요. 여름에 예. 여름에 뜬 영화 있잖아요. 막
연가시. 연가시. 연가. 근데 막 그 겨울에 막 촬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탄천 막 이런 데서 가니까 막 사람들 막 다 마스크 쓰고 막 엄청 추워가지고. 맞아. 예. 막 이제 막 그 정선 같은 데서도 겨울에 막 찍고 그러면 예. 현장에서 이제 뭐 동상 걸리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배우가 한 분 계시는데요. 아. 서영화 씨라고 이제 그 뭐 살인의 추억에도 단역으로 또 나오시고 오. 이제 뭐 크로싱에도 꽤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셨던 배우신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창이라는 작부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 그때. 네. 오. 근데 제가 휴가를 찍을 때가 이제 2001년 11월이었으니까 11월부터 1월이었으니까 어. 거기는 눈이 거의 항상 이렇게 정선. 예, 예. 이 허벅지까지 와 있는 상태였었어요. 현재 이제 엔딩 씬을 찍는데 그 장면이 그런 거였어요. 동생은 그 군인에는 군복을 입고 야상을 입고 쫄르쫄르 가고 이 여자는 자다가 일어나서 소복을 입은 채로 그 동생을 이제 그 발자국을 따라서 눈밭을 걷는 건데 맨발로. 예. 오. 근데 그거를 동상 걸린 거. 예. 근데 거기는 해가 너무 짧아가지고 어. 낮에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전을 세운 게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취침을 하고 4시부터 전부 다 밤에 찍는 거예요. 근데 낮신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냥 낮신을 조명을 쳐서 이제 낮처럼 만들어서 찍는 거였어요. 야, 이거 대작업인데요? 예, 완전. 예. 아무튼 예. 근데 너무 미안했던 게 네. 이제 그 이제 소복을 입고 이제 가주시라고 했는데 어. 한 3초 정도만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네. 그러니까 너무 추워도 3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난 파카 입고 있으면서. 그렇지. 3초만 합시다, 네. 3초만. 자, 3초만. 그랬는데 네. 이 배우가 너무 이제 감정에 몰두한 나머지 3초가 아니라 거의 한 1분 정도를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눈밭을. 오. 음. 감독의 의도보다 더 나가서. 네. 한 발 더 나가서. 아, 멋진 배우네요. 예.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끊어줄 수가 없는 거야. 장면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분 정도를 찍고 끊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동상에 걸리신 거죠. 큰 동생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너무 미안하게 생각했던. 근데 결정적으로 더 미안했던 건 네. 편집 때 그 장면이 잘렸어요. 너무 감정이 임팩트가 너무 심하게 예,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어떡해. 과도하게. 네. 동상 투혼까지 보여주셨는데. 너무 그래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죠. 뭐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예,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 뭐 영상 그분께 한번 그 한마디 해주세요. 누나신가요? 예. 아. 영화 누나 네. 그때 정말 미안했어. 정말. 지금 뭐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재방송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시라고. 몇 시에 꼭 보시라고. 저희 치킨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요. 예, 방송이 먹을게요, 먹방인데. 아니 드시고 오셔가지고. 예, 밥을 빡 먹고 와가지고. 네. 저희도 사실은 밥을 먹으려다 저희 안 먹었거든요. 뻥치지 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까 진짜 그 영화 제목이 뭐라고 하시죠? 직접 만든 영화? 응? 휴가. 휴가. 창의가 그 작부였어요? 예. 창의, 그렇죠. 오늘 좀 끝나고 그 영화를 좀 보고 가야 되겠어요. 그건 몇 분짜리 영화인가요? 23분이요. 그것도. 근데 그 영화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야. 알아서 뭐 치킨 먹으면 나오네 그냥. 네. 이제 그 영화를 만들고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영화제에 막 출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클레르몽이라는 이제 단편 영화제에 이제 초청이 됐는데 그게 프랑스에서 하는 이제 영화제예요. 근데 단편 영화제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영화제예요. 네. 외국도 나갔다 오셨네요? 그 영화제에 초청이 되면 네. 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비행기표도 줘요. 돈도 주고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 체제비도 줘요. 등급이 있거든요. 영화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영화제는 막 깐느나 뭐 이런 데는 그렇죠. 예, 다 이렇게 주고 호텔 뭐 이렇게 주고. 네. 아무튼 이제 거기를 이제 초청 받아서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 150편 정도가 이제 전 세계에서 초청이 돼요. 예, 한 해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영화제 열흘 정도 되는데 7번을 상영을 해주는데 이제 다들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온 거니까 그렇죠. 예. 네. 통역들이 웬만하면 영어만 붙여주고 나머지는 통역을 안 붙여줘요 그 영화제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 네. 네. 그런데 네. 그런 누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네. 비둘기집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비둘기집이 있어요. 나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놓으면은 내가 이제 거기 가서 그 메시지를 항상 체크할 수 있는 비둘기집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섹션에 있는 영화들이 4개가 묶여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섹션에 있는 그 영화를 봤는데 내 영화랑 줄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란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네. 전쟁통에 이제 그 여동생은 간호사인데 전쟁은 나 있고 전쟁통에 이제 여동생이 막 이렇게 뭐 진료를 하고 다녔던 거고 오빠가 간호사니까. 어디선가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는 이 여동생이 자기 여동생인지 몰라. 뭐야 이거? 근데 저기 저쪽 적편에 있는 거야. 네. 응? 그러면서 이제 막 총을 쏘고 있었던 거죠. 응?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영화가 진행되다가 거기에 죽을 갈 때 이제 딱 봤는데 내 여동생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동생은 또 몰라. 자기 오빠는 뭐 이제 피칠갑이 돼가지고 응? 그러니까 막 못 알아보고.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모르고 지나가는데 잡을 힘은 없고. 그래서 그 감독도 이제 내 영화를 보고 너무 이제 되게 어떻게 형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같은 영화들인데. 생각을?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메인 섹션에서 주관하는 어떤 그런 방송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저 만나게 해줬어요 저희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막 어떤 그 나라의 아픔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란도 그런 게 있나요? 뭐 내전이 되게 많고 막 내전으로? 그러니까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란에 대한 역사를 잘 몰라서 아무튼 네. 이란 감독이었던 건 확실해요. 그래요? 그분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그분하고 연락 안 해요? 연락은 하고 싶은데 네, 한번. 네. 이란 말씀 못 하시니까 그냥 한국말로 저희 이번에는 통역으로 한번 붙여드려 볼게요. 네. 그냥 언제든 연락하시고 보면 이제 메일 주소가 나갈 거니까 메일 보내면 알아서 제가 봅시다. 기회가 되면. 감독도 생각이 같으면 공동 감독으로 막 제작하고 이런 게 있나요? 그 공동 감독 근데 그런 있잖아요. 네. 매트릭스도 그랬고 코엔 형제도 그랬고 공동 연출이 있는데 생각이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조금 다르게 그렇죠. 나눠서 생각들은 좀 다른데 힘을 합치는 건가? 너무 이제 인간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고 내가 못 가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같이 서로 하는 협력을 경우. 하는 거죠. 예. 한국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민규동 감독하고 네. 김태형 감독도 옛날에 같이 했었었고요. 여고의 담임인가? 김국, 여고의 김선 이것도 있고. 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뭐 준비를 쓱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지금도 준비를 준비하고 이미 있는 거 하고 너무 있어요? 많아요. 제가 시나리오 공모전에 내서 상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예. 그렇게 준비하는 게 되게 많은데 예. 이렇게 제작으로 들어가는 작품은 되게 얼마 이제 없어요. 또 들어갔다가도 엎어지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수도 없죠. 가슴이 네. 아프죠 정말. 막 스텝 다 짜놨는데 막 안 되고 막 이러면 서로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6번 딱 그랬어요. 6번. 제가 이제 휴가를 찍고 그때 이제 잘 돼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LJ 필름이라는 주홍글 씨 만들고 네. 뭐 해안선 만들고 그랬던 이제 그 영화사에 이제 어떻게 컨택이 돼가지고 네. 그 영화사에서 한 3년 정도 작품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6번이 그 말씀하신 대로 거의 캐스팅 단계까지 가서 엎어진 것도 한 2-3개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막 계약금도 받고 엎어진 것도 있고 뭐 그럼 받은 계약금 다시 토해내야 되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내 뭐 수중에 들어왔으면 다행이네요. 뭐 엎어진 건 내 책임, 들어온 건 내 거. 참 그런 쪽에서 돈 문제가 좀 많이 클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죠. 근데 저는 되게 잘 대해주셨었어요. 그때 대표님 이승재 대표님이라고 대표님께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아직 연락하고 계세요? 아니요. 무릎만 보면. 네, 제가 되게 죄송스러운 게 많죠. 그러니까 좀 네. 잘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약간 영양 부족이라고나 할까? 한번 사실 그 감독님께- 휴가도 네. 휴가가 제작비가 진짜 그때 단편 영화로서는 정말 블록버스터였죠. 그 그때 50명이나 될 정도인데. 네, 그때 6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와. 근데 제가 그 지만. 영화를 찍게 된 계기가 있어요. 또 이제 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독립영화 제작 지원이라고 그렇죠. 시나리오를 써서 내면 어. 이게 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 건데. 당선이 되면. 네. 되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당선이 돼서 600만 원을 받았어요. 오, 근데 일단- 저는 600만 원으로 이걸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35mm를.
왜냐면 그 전에 내가 제작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찍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 막상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와서 이제 견적을 내 보니까 카메라 대여료가 하루에 100만 원이야. 여섯. 그냥 대여료 네. 6일밖에 찍을 수 없는. 네. 그 카메라만 가지고 그렇죠, 혼자서 그렇죠. 네. 너무 이제 되게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제작비를 막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승재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이승재 대표님이 나머지 제작비를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와. 10분의 9를. 그래서 보면 그 제작에 LG 필름으로 박혀 있을 거예요 아마 앞에 타이틀롤이. 정말 제가 대신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정말. 드리는데 지금 뭐 연락이 안 고맙습니다.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연락드리고 또 올해 잘못한 건 아니고. 겨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지금 준비하시는 영화 뭐 제목이나 이런 건 모르죠 저희는. 그거는 비밀이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계약 없어요. 단계 아. 계약 단계에 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뭐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예.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얘기 노출하지 못 하겠다. 마라. 예. 이승재 대표님 보고 계시다면 또 뭐 더 좋은 계약 조건으로 끌어가 주시면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어차피 뭐 이승재 대표님은 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시는 걸로 네. 아무튼 되게 사랑한다고 다시 전해주세요. 네. 되게 사랑하고 있다고. 직접 사랑하고 하세요. 있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또 이 말씀 네.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되게 오늘 말씀 영화에 많이 대해서 저희도 해주셨어요. 몰랐던 내용들 또 알게 되고 또 직접 이게 영화 판에 영화라는 분야에 굉장히 메시지를 또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오늘 나와보신 소감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은 살겠다 거창하게 오늘 나온 특별한 뭐 소감은 네. 별로 없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네. 네. 계속 정보하면서 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화 또 다루게 되면 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